해수의 순환 여기 가보자. 해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이 있고 심층 순환이 있었죠. 표자 우리 12페이지. 표자는 어디야? 표면에서. 그래서 바닷물의 표면에서 순환하는 걸 표층 순환이라고 하고, 심층 순환은 깊을 심자 써서 심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심층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층 순환 먼저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얘기하는 게 대기대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분규형을 해소시키는데 얘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도, 저위도 쪽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았죠. 고위도에서는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저위도는 온도가 높아지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아지죠.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에너지는 저위도랑 고위도랑 차이가 크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남게 되고 과잉이고, 그다음에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꿔주냐?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메꿔준다. 얘네들의 순환으로. 가령 뭐 태풍이 불든 해류가 흘러가든 어찌됐든 간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위도 38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크게 된다. 가장 크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8도 선이 어떤 선이냐면 태양 에너지의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에너지가 이제 그 균형이 딱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38도보다 저위도에서는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38도 선을 통과하는 에너지 양이 제일 많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38도 선을 지나가는 그 에너지 양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크다. 이 두 가지 포인트. 1번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같은 부분이 38도 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이동량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간 에너지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층 순환, 풍성 순환이라고 했는데 풍자가 뭐예요? 바람. 그래서 대기대 순환의 바람. 대기대 순환의 바람이에요. 대기대 순환으로 불게 되는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영향이죠.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이때 어떤 왼쪽에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 지금 외우자. 워낙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0도, 0도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까지 하자. 0도에서는 무슨 기류? 0도에서는 상승 기류, 저기압이고요. 그다음에 상승한 게 30도 부근까지 갔다가 30도에서 하강합니다. 하강, 고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극동풍 90도에서 어떻게 되냐? 90도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그 하강한 게 60도에서 어떻게 되냐? 이 두 바람이 만나가지고 60도에서는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30도마다 0도에서 저기압, 30도에서 뭐? 30도 고기압, 60도에서 저기압, 그 다음에 90도에서 고기압이 나오는 거 일단 판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 저기압, 30도 고기압, 중위도 고기압, 60도에서 뭐? 저기압, 50도에서 고기압이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0도랑 30도, 고기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그래서 30도에서 0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일단 기본적으로 붑니다. 그죠? 그 다음에 90도 고기압이고 60도 저기압이라서 90도에서 60도로 북풍이 불어요. 이렇게. 자, 요 상태인데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구 자전 효과가 있어요. 지구 자전 영향으로 북반구는 어떻게 되냐?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오른쪽으로 꺾인다. 뭐가 됐든 간에 오른쪽 꺾이고, 남반구는 어디로 꺾여요? 진행반에 왼쪽으로 꺾일 겁니다. 이거 지구 자전의 영향인데 똑같은 방향,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북반구에 도는 방향이랑 남반구에 도는 방향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이 돼요. 그래서
북반구에선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고 남반구에선 진행방향 왼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30도에서 0도로 북풍이 불어. 북쪽에서 내려오지만 진행방향이 어떻게?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는 북동풍이 불게 되고 우리 땡땡풍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땡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북동풍이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북쪽으로 남풍이 분다 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다고? 북반구에선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이렇게. 그래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되고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어떻게 된다? 고기압이 있으니까 90도에서 60도로 내려오지만 남쪽으로 북풍이 불지만 어떻게 된다고?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제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극동풍, 극지방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극동풍이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편은 항상 있다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봄 되면 얼마 전에도 황사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황사 어디서 오는 거야? 중국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본적으로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이 편서풍 때문에. 그 다음에 극동풍,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극동풍이 붑니다. 근데 이게 남반구에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울 대칭이거든. 그래서 무역풍이 동풍이긴 한데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동무역풍, 편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고요. 극동풍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극동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거울 대칭 형태이고 0도에서 30도까지 무역풍, 그래서 얘는 동풍이고요. 30도에서 60도까지 편서풍, 서풍이고 60도에서 90도까지 극동풍, 동풍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대기대순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나뉘어서 위도대별로 나뉘어서 분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워야지. 자, 0에서 30도 무슨 풍? 무역풍. 어디서 불어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무슨 풍이에요? 편서풍. 어디서 불어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입니다. 극동풍. 60도에서 90도 극동풍은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근데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편서풍이 북반구에서는 남서쪽에서 불어오고요. 남반구에서는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근데 극동풍은 북반구에서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남반구에서는 남동쪽에서 불어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북동무역풍이랑 남동무역풍 기억해 놓자. 북반구는 북동무역풍이고요.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남반구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남동무역풍이다. 기억을 해놓읍시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외우자. 자, 북반구의 편서풍 뭐라고?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서에서 동 30도에서 60도 사이에. 그 다음에 남반구의 0에서 30도는 무슨 풍이 불어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다. 요거는 그냥 일단 외워줘야 됩니다. 바람 방향. 30도에서 60도 무슨 풍?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0에서 30도 무슨 풍? 무역풍이고 동에서 서로 분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층 해류는 뭐로 부냐? 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가게 돼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따라 발생하고요. 표층 해류, 밀도약층 위, 수온약층, 밀도약층 위에 해수 상층부, 그러니까 이 혼합층 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표층 해류라고 하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뭐에 따라? 대양에서 환류, 순환을 이룬다. 순환. 환류,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무슨 방향으로? 바람 방향으로 흐르다가 대륙에 막히면은 바람 방향, 동서 방향이라 하자. 바람이 동에서 동서 방향으로 불다가 대륙에 막히면 남북 방향으로 나뉘어져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륙에 막혀있지 않아서 지구 한 바퀴 도는 해류가 있는데 어떤 해류냐면 남극순환 해류가 있어요. 남극순환 해류는 막혀있지 않다. 이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됐었어? 0에서 30도는 무슨 풍? 무역풍이었죠, 그쵸? 자, 무역풍이었다. 어떻게?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동에서 서로.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쵸?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대서양도 마찬가지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있고요.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무슨 풍이야? 편서풍이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편서풍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서에서 동 편서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 여기는 남극이지만 남극 주변을 돌지만 누구의 영향이냐? 편서풍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남극순환 해류 꼭 중요한 거, 얘는 누구?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남극순환 해류는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뺑뺑뺑 돈다.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무슨 풍? 편서풍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극동풍의 영향은 잘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이게 극지방 근처에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바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극동풍의 영향의 해류를 딱 얘기하진 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0에서 30도 무역풍에 의한 해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랑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편서풍에 의한 해류.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요것들은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동해서로 가다가 이 대륙에 막히면 어떻게 돼? 남북으로 갈라져. 그래서 북적도 해류가 아시아 쪽으로 왔다가 이제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적도 해류는 북쪽으로 흐르고 남적도 해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막혀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는 아시아 쪽에서 쿠로시오 해류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간다? 북태평양 해류로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막혀서 캘리포니아 해류, 이거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다음 남적도 해류는 오스트레일리아 요 대륙에 막혀가지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고, 그다음에 남극순환 해류로 돌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막혀서 브라질 해류, 미안해, 페루 해류로 올라옵니다. 페루 해류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그다음에 브라질 해류, 벵겔라 해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요 순환,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열대 순환, 요 순환, 특히 이 태평양의 순환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북태평양의 순환과 남태평양의 순환,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서양도 알아두면 좋다. 북대서양 정도는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긴 해.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순환, 환류, 한 바퀴 뺑글뺑글 도는 애들, 순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의 표층 순환,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랑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순환을 이루면서 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 우리 제일 중요하다. 아열대 순환, 그다음에 아한대 순환 등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적도를 연계 후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이 아열대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역풍대 해류,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과 그 다음에 편서풍대 해류,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에 의한 해류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이 아열대 순환이에요. 아열대 순환. 북적도 해류, 태평양에서 어떻게 됐어? 북태평양에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게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고요. 그다음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열대 순환 사이에 이 적도 반류라는 애가 있거든. 적도 반류,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애가 적도 반류야. 오케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뭐 때문에 흘러? 무역풍 때문에 동에서 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쪽 태평양에는 물이 적고 서태평양에는 물이 좀 많아요. 물높이가 달라져. 서태평양 물높이가 높고 동태평양 물높이가 낮다 보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그래서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사이에 적도 반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적도 반류가 있고요. 이 적도 반류랑 그 다음에 이 북적도, 남적도 해류가 연결된 이 열대 순환이 있습니다. 열대 딱 적도에서만 여기가 열대 순환이다. 여기. 그래서 적도 반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동해에서 서로 흐릅니다. 여기가 열대순환이야. 이렇게 열대순환이고요. 열대순환 바깥으로 아열대순환이 있는데 북태평양, 남태평양 이 아열대순환이 사실 제일 주되게 물어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아한대순환은 북반구에 있지만 남반구에는 없다. 남극순환 해류가 지구 한 바퀴를 뺑글뺑글 돌고 이 남극 쪽에는 더 이 극쪽의 바다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극순환 해류. 그래서 아열대순환이 제일 중요하고 아열대순환 사이에 열대순환이 있는 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한대순환은 그다지 잘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북반구에서만 나타난다는 건 알아봅시다. 오케이? 요 해류 이름들을 외워야 된다. 알지? 그래서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 뭐로 시작하냐? 북쪽도 해류를 시작했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크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뭐야?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남태평양 아열대순환 남쪽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열대순환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 사이에 뭐가 있어? 열대순환이 있는데 무역풍에 의한 북쪽도 해류랑 남쪽도 해류 사이에 뭐가 있냐? 그 반대 방향으로 적도 반류가 있어. 그래서 이 적도 반류랑 북쪽도 해류, 그래서 북반구의 열대순환. 그 다음에 적도 반류랑 남쪽도 해류, 남반구의 열대순환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요거 아열대순환 기억을 해주세요. 이름들을 기억하고 방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아열대순환은 어느 방향이야? 바람 방향이야.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서해수통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 동에서 서로 부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바람 방향을 따라서 해류가 있게 되고요. 그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뭐에 부딪히면 대륙에 부딪히면 남북 방향으로 갈라진다.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 이름, 해류 이름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해류 이름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의 근원이 어떤 애가 되냐? 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태평양의 서쪽에 있었던 쿠로시오 해류고, 요거는 난류였어요. 난류. 얘는 따뜻한 물인데 어디서 어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한류는 뭐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였죠. 그래서 난류는 어땠어? 난류는 수온과 염분이 높았다.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가 적었었다. 한류는 반대예요. 수온과 염분이 낮고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가 많다. 그 다음에 동한 난류는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한반도 동쪽을 따라 흐르는 난류, 동한 난류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표시를 해볼게. 요게 동한 난류예요. 동한 난류. 그다음 황해 난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해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 황해 난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밑에 한류는 어떤 게 있냐? 이 연해주 한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쪽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한류를 연해주 한류라고 합니다. 그 연해주 한류가 북한 쪽을 따라 흐르는, 북한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한류는 북한 한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북한 한류랑 여기 있다. 북한 한류랑 동한 한류가 만나는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예요. 동해 난류 아니고 동한 난류, 북한 한류. 이름 짜증나지? 얘네들이 만나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조경수역.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부분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다음에 서한 연안류가 있는데 얘는 한반도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인데 여름엔 난류, 겨울엔 한류. 난류는 어떻게 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그래서 얘네들은 여름과 겨울에 방향이 바뀐다. 여기 이거 말하는 거야. 화살표 2개 겹쳐진 거 있지. 서한 연안류. 여름에는 남에서 북쪽으로 난류, 겨울에는 북에서 남으로 한류가 됩니다. 여기도 있어요. 서한 연안류. 한반도 서쪽 연안, 서해 쭉 따라서 올라가는 거. 여기가 서한 연안류고 여름에는 난류 올라가요. 겨울에는 한류 내려옵니다. 근데 난류, 황해 난류, 여름이든 겨울이든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동한 난류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서한 연안류는 여름에는 난류, 겨울에는 한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기억합시다. 요게 이제 해류,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순환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심층 순환을 얘기합시다. 심층 순환.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일단 침강이라는 게 뭐였어? 침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침강이에요. 침강의 반대가 되는 게 뭐였죠? 올라오는 거? 뭐라 불렀니? 올라오는 거? 용승이었었지, 그치? 그래서 침강과 용승이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건데, 침강은 내려가는 거고요, 용승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는 어디서 침강하냐? 이 극지방의 해역에서, 극해역에서 냉각된 해수가 밀도가 커져서 뭐하냐? 침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에 따라 움직이냐? 밀도 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밀도. 그래서 심층 순환을 열염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왜 열염이냐? 우리 밀도, 해수의 밀도할 때 뭐 했었어? TS도 그렸지. T. 수온과 염분도. 수온, 염분도 그렸었죠. 수온, 염분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밀도가 바뀌었었지. 그치? 그래서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게 수온과 염분, 열, 온도랑 그 다음에 염분이라서 열염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 밀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표층에서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뭐 하란다? 심해로 가라앉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침강. 그리고 배 같은 게 침몰한다고 하잖아.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침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떠오르는 것을 용승이라고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침강만 좀 얘기합니다. 발생 원리, 극해역에서 냉각된 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뭐한다? 침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위도로 이동한다. 심해에서 확산해서 열대해역에서 천천히 상승한다. 상승한 해수는 표층을 따라 또 극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심층, 깊은 데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심층 순환이라고 해요. 침강을 어디서 한다고? 남극 근처, 북극 근처에서 합니다. 남극에서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남극의 밀도가 어땠어? 남극 해역에서 밀도가 북극 해역의 밀도보다 더 높았었거든. 밀도 제일 높은 데가 남극 근처입니다. 심층 순환 발생 실험, 얼음물이랑 소금물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수조에 물을 채워놓고 얼음물을 염색을 해서 이제 풀어본 거야. 네, 그랬더니 얼음물이 어떻게 내려요? 얼음물이 아래로 바로 쭈르륵 내려왔어. 왜? 얼음물은 수조의 물보다 더 차가웠지, 그치? 수온이 낮으면 밀도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크니까. 밀도 크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금물. 우리 소금물도 염색을 해봤어요. 어땠어요?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염분이 높으니까 밀도 클 거잖아. 그래서 밀도 크니까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연히 밀도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음물이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은 후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얼음물이 아무리 밀도가 크다고 해도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거야.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뭐 한다? 침강을 일단 해. 바닥 닿았으면 더 못 내려가지. 그러면 이제 옆으로 퍼지는 거야.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간다. 수온이 어땠어?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소금물 어땠어? 염분이 높아졌죠? 그럼 밀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염순환, 온도와 수온과 염분에 따라 밀도가 변화하는데 밀도가 커질 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침강한다. 어디서? 극에서. 극해역에서 침강합니다. 그다음 심층순환의 분포.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 굉장히 느리다는 거 알아둡시다. 느리다. 정말 느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괴라고 해요. 수괴. 우리 금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금괴. 금덩어리. 괴짜리. 지괴. 땅덩어리. 이렇게 하거든. 괴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바닷물 덩어리를 수괴라고 하고요. 성질이 다른 수괴는 서로 쉽게 섞이지 않아서 성질을 측정해서 가령 뭐 수온을 측정해 보거나 염분을 측정해서 수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배웁니다. 우리 태평양을 왜 안 배우니까? 태평양, 인도양은? 태평양 왜 안 배우냐면 태평양은 침강을 안 해. 침강 해역이 없어. 근데 어디서 침강하냐? 대서양에서 침강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 어디 근처냐면 이 그린란드 부분. 그린란드라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요게 그린란드예요. 되게 완전 북극이야. 얼음으로 뒤덮인 땅인데 이 그린란드 주변에서 어떻게 된다? 얘가 침강을 해줘요. 그런 물을 우리가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을 해주고 남쪽으로 확장해서 남대서양까지 갑니다. 근데 이때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층수 위쪽으로 흐릅니다. 밀도 누가 제일 크냐면 밑에 남극 저층수 밀도 가장 큽니다. 밀도가 가장 큽니다. 남극 중층수는 밀도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은 제일 덜 가라앉겠지, 그치? 그다음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염분이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분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TS도에서 얘네들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 남극 저층수는 밀도 값이 제일 크면 돼. 그래서 이 등밀도선 여기에 걸쳐 있는 얘가 남극 저층수고 수온이 아주 낮아요. 진짜 추워. 차가워. 0도 근처. 근데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염분이 제일 높게 나오는 애가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남극 중층수는 제일 쪼렙. 남극 중층수는 밀도가 어때요? 제일 낮아. 밀도가 제일 작아. 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온도 높고 염분도 낮습니다. 그래서 남극 중층수는 위도 한 60도 부근. 그러니까 뭐 되게 남극에서 떨어져 있는 거야 사실. 남극 대륙이 여기 있으면 남극 대륙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위도 60도 부근에서 형성돼서 약 1000m 정도의 중층을 따라 북반구, 북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야. 적도를 넘어가요. 신기하지? 적도를 넘어가. 되게 신기한 거야. 남위 60도에서 형성된 게 북위 20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밀도가 작아가지고 북대서양 심층수 위쪽으로 흐른다라는 특징. 밀도가 제일 작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웨들해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남극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웨들해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밀도가 커지겠죠. 결빙이 일어나 밀도가 커집니다. 해수가 침강하여 북쪽으로 이동한다. 밀도가 어때요? 제일 커.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의 그 바다 밑에 해저가 있을 거잖아. 그 해저의 바닥면을 흐르는 해수는 이 남극 저층수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충 북위 한 3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남극 저층수 꽤 많이 왔지.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이 남극 저층수가 흘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거죠, 이거. 누가 밀도가 제일 크냐? 밀도가 남극 저층수, 제일 낮은 곳을 흐른다. 밀도가 제일 크겠죠.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중간이고요. 남극 중층수는 밀도가 제일 작다. 그래서 제일 위로 떠서 올라요. 이런 심층수 중에서 위에 이제 표층수들이 있어. 걔네 말고 심층수, 심층순환 중에서는 제일 이제 위에 떠서 흐르게 됩니다. 요 그림 기억해 주시고 요 두 그림 다 중요해.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은 특히 요 모양 그대로 나올 거야. 요 모양에서 안 바뀌어서 나올 거야. 요거는 반드시 봐줘야 되고 우리 많이 본 적 있어 사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순환과 기후 변화 이거 잠깐만 얘기해 볼 건데 이때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은 서로 연결되어요. 그래서 전 지구를 순환하는데 한 1000년, 1500년 정도 걸려. 왜 그럴까? 심층 순환이 엄청 느려. 심층 순환이 매우 느려요. 매우 느려요. 표층 순환은 별로 안 느리거든. 근데 심층 순환이 정말 많이 느려요. 그래서 얘가 표층이랑 심층이 연결이 되는데 이때 침강해역 어디 있냐? 남극 대륙 주변에 이 웨들해
로스에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린란드 주변에 레브라도해, 노르웨이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주변에 무슨 수?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이동하여서 뭐랑 만나 섞이냐? 얘는 남극 저층수랑 만나서 섞이죠. 남극 저층수랑 만나서 섞입니다. 남극 저층수랑 만나서 섞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극 대륙 주위의 해저를 따라 수전하다가 인도양이랑 태평양으로 유입돼요. 용승해서 올라가.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용승한 해수는 다시 표층순환과 연결돼서 북대서양을 또 흘러가서 또 걸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남극 이런 데서도 이제 순환하게 된다.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연결. 그다음에 심층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냐? 거의 모든 수심과 모든 위도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수온약증 이런 것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뚫어주는 애가 이 심층순환이 그걸 뚫어준다. 그 다음에 표층순환과 연결되어서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합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풍부한 해수 차가우니까 수온이 낮아서 용존산소가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을 깊은 바닷속으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걔네도 거기에도 물고기가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표층순환도 약해져. 이게 포인트야. 표층순환도 약해져요. 심층순환이 늘어지면 표층순환도 늘어져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는 말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는 왜 그렇게 됐냐? 이제 따뜻해진 기후로 북대서양으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냥 순수한 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밀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밀도가 작아졌어요. 밀도 작아지다 보니까 침강이 약화돼서 그래서 심층순환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표층순환이 약화됐다. 해수의 침강 약화, 즉 심층순환이 약화된 거예요. 심층순환 약화. 근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으로 연결된 표층순환도 약화됐어요. 그래서 해류가 약해져가지고 고위도의 기온이 확 낮아졌다. 기온이 하강했다. 빙하기가 왔었다. 약 12,000년 전쯤에 일어났었던 빙하기. 이 영거드라이아스 빙하기는 빙하가 싹 녹아버리면서 바닷물이 염분이 낮아졌어. 그래서 침강이 약해지면서 심층순환이 느려지고 그래서 표층순환까지 느려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 해수에 북대서양으로 담수,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돼서 밀도가 작아지다 보니까 심층순환이 약화되고 그래서 표층순환이 약화되니까 해류가 전체적으로 느리게 흘러서 기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내용이고요. 문제 뒤에 것들 한번 풀어보자고. 다음 페이지에 35번 한번 풀어볼까요? 15페이지 35번 한번 풀어보자. 문제 풀다가 갑니다. 너무 좋아요. 북반구랑 남반구에서 해류의 이동 방향이 같냐? 같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순환 방향을 보면 북태평양의 야열대 순환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근데 남태평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북대서양에서도 시계 방향, 남대서양이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 그래서 서로 방향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적도를 경계로 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극순환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이다. 맞아요? 맞아요. 남극순환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이다. 극동풍 아니다. 극동풍이 아니고요.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남북순환해류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다음 동일위도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예요. 난류랑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차가운 물이야? 캘리포니아 해류가 더 차가운 물이고, 그러면 산소가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라서 용존 산소량이 어떻다? 적다. 난류가 더 적어요. 답은 2번.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잘 녹으려면 물에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보관하듯이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높았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 36번 이름 쓸 수 있나? 서쪽 D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이었죠. D 이거 뭐였어요? 북적도 해류였고, 그다음 B는 뭐야? 북태평양 해류예요. 북대서양에선 이게 북대서양 해류예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치?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였고, 그다음에 A는 어떻게 됐어? A는 난류가 쿠로시오 해류. 맞아요. 쿠로시오 해류 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캘리포니아 해류예요. 캘리포니아 미국 있잖아.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했어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서쪽이 더 빨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림 자료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서쪽이 더 빨라요. 그래서 서쪽에서 빠르다. 서쪽에서 해류가 빠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이거도 이제 2학년 2학기 내용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할 것 같고 자세하게 언급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멀리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좀 복잡해가지고 서한 강화 현상, 서쪽 해안에서 빠르다 이런 느낌인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딱 30도선 근처, 딱 30도선에서 깔아놨네, 그치? 우리 아까 방금 했었던 거 A는 뭐야?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에서 쿠로시오 해류였죠, 그쵸?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B 요거는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한류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였냐면 요 멕시코가 여기 있거든. 여러분 세계 지도 위치 대충 알아? 우리 미국 어디 있어?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아래가 멕시코거든. 멕시코의 만에 흐르는 멕시코 만류가 흐릅니다. 멕시코 만류. 그다음 D는 카나리아 해류라고 해요. 요건 이름 잘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얘는 한류예요. 카나리아 해류. 얘는 이제 A랑 B는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에 들어가고, C랑 D는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에 들어가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순환 방향 똑같죠? 그래서 기억, A의 해류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흐르죠. B의 해류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흐릅니다. 반대고요. 니은 C의 해류는 난류입니다. 난류 염분 어떻다 해서 난류는 염분이 높습니다. 난류는 D 한류보다 염분이 높다. 니은 틀렸고, D는 A와 D 해역 해류는 모두 아열대 순환인데 A랑 B는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C랑 D는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이다. 그래서 D가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똑같은 거라서 좀 넘어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에 45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뭐 똑같은 문제 계속 풀 수는 없어서.
그래서 A는 이름이 뭐예요? 황해 난류야 난류. 난류 이름을 붙였어. 왜 뭐 황해 해류 맞긴 하지. 한류가 아니라 난류예요. 그냥 틀렸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 이거 뭐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동한 난류거든요. 이 난류의 근원은 다 요 쿠로시오해류 겁나 두껍지 이거. 요 두꺼운 쿠로시오해류에서 동한 난류도 나오고 황해 난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원이 맞다. B 동한 난류는 C 북한 한류죠, 그죠? 난류랑 한류랑 산소 누가 많이 녹아 있어? 한류가 더 많다. B는 C보다 적어요.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뭐 이 정도 할게. 똑같은 문제라서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50번 이거 같이 한번 채워볼까? 50번. 자, 심층 수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무슨 차이? 밀도 차이다. 밀도 차이에 의해 순환을 합니다. 극해역의 표층에서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돼? 낮아질 수 있겠죠. 낮아지거나 낮이네 이런 낮아지거나 염분이 어떻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커져서 해수가 가라앉으며 심층 순환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 주변에 에서도 뭐 웨들해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그린란드 주변에 북대서양에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심층순환이고요. 기역관위에는 각각 표층해류랑 심층해류입니다. 자, 우리 여기 침강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극이었죠. 극은 고위도죠, 그렇죠? A 해역은 B 해역보다 저위도입니다. 기억 틀렸고, 그다음 기역 표층 해류잖아요. 니은 심층 해류인데 누가 더 빠르다고 했어? 표층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기역이 니은보다 빠르다. 틀렸고, 디귿 B 해역의 염분이 높아지면 침강이 강화된다. 왜냐면 밀도가 커지니까요. 밀도 커져서 침강 강화. 디귿 답 3번. 염분이 언제 높아진다 했어? 결빙하게 되면 물이 얼어버리면 이제 염분이 높아집니다. 다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아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55번 한번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거 2개 골라보자. 이건 위아래를 좌우로 반전해놨네. 그래서 S가 남이죠, N이 북이죠. 그래서 A가 제일 아래 깔리는 뭐예요? A 남극 저층수입니다. B는 중앙으로 깔린 북대서양 심층수, C는 남극 중층수예요. 그래서 왼쪽이 남, 오른쪽이 북반구입니다. 1번 A는 웨들해에서 침강하여 형성된 남극 저층수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2번 B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쪽으로 흐르잖아요. 맞죠? 맞고 남반구 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3번 C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니라 뭐예요? 남극 중층수죠. 남극 중층수. 그래서 얘는 3번 틀렸고요. 그다음 4번 A와 B는 혼합되어서 고위도로 중위도에서 혼합되어 고위도로 흐르냐. 근데 혼합 어디쯤 된다고? 혼합이 A랑 B는 저위도에서 혼합돼. A랑 B는 혼합되어서 고위도로 흐른다. 그래서
4번이 약간 애매한데 중위도에서 혼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이렇게 보자. 아예 혼합되는 지역이 어디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애매한데 여기서 혼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중위도 중위도 말고 얘는 그냥 그 혼합되는 요 부분 말하는 것 같거든. 그치? 여기서 60도 부분이니까 그냥 고위도에서 혼합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이 좀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수의 밀도는 A가 더 크다.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크죠. 맞는 말이고, P의 하천수의 유입량이 증가하면 B의 흐름은 약해질 것이다. 염분이 낮아지면서 침강이 줄어들겠다. 3번, 4번을 골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두 문제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56번도 한번 해볼까?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림이 나의 딱 요 그림으로 나올 거거든. 요 순서 A랑 B랑 C 위치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A 요거 어때요? 밀도 제일 작은 거 뭐였습니까? 남극? 중충수, 저충수가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큰 C가 남극 저층수예요. 밀도가 제일 커서 제일 아래로 깔리는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B는 북대서양 심층수고, 얘는 특징이 뭐다? 얘는 염분이 제일 높은 값을 가진다는 거 계열이 좀 좋아요. 기억! A는 남극 중층수이다. 기억 맞는 말이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염분은 더 높아요.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 제일 높은 거 염분. 자, 아마 34.9 이 정도 값을 가질 거예요. 알아두면 좋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의 35까지 가거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심층순환이 약해진다. 왜? 침강이 약화돼서. 침강 약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연거 드라이어스기 얘기한 거,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가 해빙되면서 극지방에서 이제 염분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요.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이 약화된다. 길이 답은 5번이고 여러분 숙제는 여기까지. 21? 아니 여기까지 하자. 최고 수준 합시다. 2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